자,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1910년에 우리 조선이 망했죠. 우리가 이거를, 자, 경술련에 국가적인 치욕을 당했다. 무슨 국치? 경술국치. 혹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을 당했다. 그래서 몇 년까지? 1945년까지 우리가 요 시기를, 자, 해볼게요. 짧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흔히 들어본 적이 있죠. 무슨 시대라고 배웠어요? 일제시대. 근데 일제시대가 줄임말이다. 해볼게요. 표준말 1번. 1번 제국주의한테 강제로 우리 민족이 점령당한 기간.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를 짧게 해서 일제강점기. 더 짧게 해서 무슨 시대? 일제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역사는 뭐야? 반응과 역반응이죠. 당연히 우리 때리고 착취하니까 우리가 막 저항하고 하겠죠. 한마디로 뭐야? 우리 민족을 나쁘게 통치하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보다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시대? 일제시대. 하지만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시대? 일제시대야. 표정들이. 너는 재밌겠지. 난 재밌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천천히 합시다. 자, 보자. 그러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 애들이 우리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단호하게 통치를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일본 애들의 10번 무슨 통치라 불러요? 무단 통치. 어떤 여학생한테 10년 전이야. 자, 무슨 무자야 했더니 딱 손들더니 없을 무야. 딱 그래. 인강 찍고 있는데 병신. 이게 없을 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단 통치, 무력 통치란 얘기야. 그러면 외우지 말고 왜 일제시대가 되자마자 우리 민족을 두드러 팰까?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항성이죠. 독립성이죠. 우리 민족 굉장히 여러분 뭐랄까 저항감이 세잖아. 그러면 깡패가 딱 얘를 봐. 착해. 그러면 때리지 않고 겁만 주죠. 야, 돈 내놓을래? 김밥으로 마줄래? 딱 그러는데 이 저언이 딱 보는 순간 느낌에도 해병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덤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막 몇 명이 언니 막 두드려 패겠죠. 똑같아요. 왜 맨 처음에 폭력으로 하느냐? 우리 민족이 의병 일으키거나 독립운동 일으킬까봐 기를 죽이려고 무단 통치를 한 거야. 그럼 이때 첫째, 원래 우리 남산 기슭에 무슨 부가 있었어요? 통감부라는 관청이 있었죠. 그러면 일제시대가 되자마자 통감부를 이름을 바꿔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총독부, 조선 총독부로 여러분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다스린 일본의 통치기관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총독부가 되는 거야? 조선 총독부.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센 놈이 뭐예요? 총독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 애들이 누구를 보내느냐? 무관, 따라해볼게요. 무관 총독을 배워요. 보내요. 그러면 무관 총독이 뭐냐? 관리인데 무술 배운 사람이야. 즉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군을 보내는 거야. 그럼 누가 오느냐? 해볼게요. 현역 일본의 육군 별 4개 현역 육군대장을 보내는 거야. 왜? 베끼면 싸죽이라 이거야.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누구 보낸 거야? 전두환.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육군대장이니까 해볼게요. 자, 헌병이 뭐냐면요. 올드 보틀이 아니라, 봐봐. 영어 좀 해요, 내가. 내가 옛날에 미국 사람 만나서 40분을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나는 계속 얘기를 했어. 자, 보자. 니네 나라마다 특수부대가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센 부대가 뭐야? 해병대랑 공수부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 미국은 특수부대가 많지만 영화에 보면은 네이비실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일본에서 제일 센 부대가 뭐냐? 헌병이야. 그러면 헌병은 원래 뭐냐? 군인 잡는 군인을 헌병이라 그래. 군인 잡는 군인을. 그런데 요 무관총독 현역 육군이 헌병 데려와서 헌병한테 경찰 역할을 시켜요.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요자 이거를 헌병 경찰 제도야. 자, 예를 들어보자. 헌병과 경찰의 차이점은 뭐야? 경찰은 치안 유지죠. 무기해봐야 권총 아니면
몸통이 아니면 테이저 건이잖아. 봐봐. 요 김밥 친구랑 해병대 언니랑 막 싸워. 그러면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해요? 총 쏘지 않죠. 왜 그래? 어이, 학생들 왜 그래? 말리지. 그런데 봐봐. 공수부대가 와봐. 특전사가 와봐. 무기 자체가 틀리죠, 여러분. 그러면 헌병 가지고 경찰 하겠다는 건 뭐냐?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거나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조선 총독에 무관 총독이 왔는데 누굴 데려왔다? 헌병 데려와서 헌병 경찰을 했다. 그래서 무슨 통치다? 무단 통치. 그러면 헌병 경찰은요,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무조건 첫째, 조선인을 무조건 엉덩이를 열라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조선 사람들은 두드려 팰 수 있다. 무슨요? 태형령. 근데 웃긴 건 뭐야? 일본 사람이랑 똑같은 죄를 져도 절대 일본 사람은 안 때려. 누구만 까는 거야. 조선 사람만 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즉결 처분권이 있어요. 해보자. 이 친구가 뭔가 훔쳤어. 편의점에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경찰분들은 잡기만 하지 얼른 넘겨요. 재판관에게 넘기는 거지. 그런데 헌병 경찰은 딱 잡은 다음에 너 재수 없네. 엎드려. 때릴 수 있고 때린 다음에 벌금 500만 원, 징역 2달. 누가 할 수 있어? 헌병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헌병 보면은 그냥 바들바들 떨어. 왜? 내가 헌병이야.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 올라봐. 올라 슉슉 올라봐. 기분 나쁘네. 엎드려 뻗쳐. 때린다. 반 죽도록 때린 다음에 벌금 2천만 원, 2달 구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요. 교사와 일본인 관리가요, 출근할 때 칼 플러스 세라복이야, 군복이야, 제복이야. 제복이 군복이죠. 제복을 입는 거야. 즉 학교 선생님도 군복에다가 칼. 그 다음에 우체국도 군복에다가 칼.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공무원도 군복에다 칼을 찬 거야. 왜?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부터 우리 학원도 무단 학원이 되면은 원장님이 이제 군복 입고 칼 차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죠? 어제 이거 뭐예요? 이러고 막. 어제 지문답 그러겠죠. 자, 됐어.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무단 통치 때는요, 조선 사람들이 언론, 절대 신문사도 못 만들어요. 또 하나, 조선 사람들이 집회, 데모하면 다 때려 죽여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결사가 뭐냐? 조직도 못 만들어요. 보안회, 독립협회 들어본 적 있죠? 게다가 조선 사람들이 무슨판도 안 돼요. 책 만드는 거 출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단 통치기 때 신문 만들거나 집회, 데모하거나 결사, 조직을 만들거나 책 내면 누가 떠요? 헌병이 떠가지고 태형, 연락 때린 다음에 직결 처분권. 또 누가 있어요? 교사 관리가 칼과 제복을 찼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 고등교육을 절대 고등교육을 안 시켜요. 대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그냥 무슨 교육? 기술 가르치는 실업학교랑 그냥 보통 학교라고 글자만 가르치는 거. 왜냐? 부려먹으려면 글자는 필요하잖아. 근데 조선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선 애들을 글자 정도만 알고 멍청하게 가르친다. 이거를 따라볼게요. 무슨나 교육이라 불러요? 우미나 교육이라 부르는 거.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가 또 하나 관청을 만들어요. 잠깐만.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 할 때 궁궐에 안 쓰는 게 있었죠.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기억나죠? 그러면 또 무단 통치할 때 요 중추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팔을 안 쳐요? 친일팔을 안 친 다음에 총독의 질문을 받는 무슨 기구? 자문기구를 만드는데 그러면 중추원에 누가 앉아있겠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그런 새끼 앉힌 다음에 대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해보자. 그림이야. 조선 사람이 엉덩이 맞는 장면을 보여줘. 그림에. 무슨 년이야? 태형령이죠. 그리고 문제.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헌병 경찰제였다. 혹은 교사가 칼을 차고 학생을 가리키는 장면을 보여줘.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태형령, 무관청독,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파트야. 알았죠? 자, 외워볼게요. 천천히. 자, 1910년부터 19년까지 우리 민족을 무단으로 혹은 폭력으로 통치한다. 10번. 무단 통치, 무단 정책, 무단 통치. 통감부 대신에 무슨 총독부가 됐다. 조선 총독부.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센 애가 누구야? 총독인데 누가 와요? 현역 육군 대장이 오죠. 무간 통치. 그리고서는 제일 중요한 거. 대장이 왔으니까 무슨 병? 올드보틀이야, 헌병이야. 헌병이 경찰 역할을 했다. 그 헌병이 조선 사람만 엉덩이 때렸다. 무슨 령? 태형령. 그 다음에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금지. 신문사, 데모, 조직, 출판 다 금지. 그쵸? 그리고 고등교육 금지. 대학교가 아예 없다. 참고로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동경대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만들어져요? 1877년. 그런데 우리는 1910년에서 1919년까지가 아예 대학이 없어. 고등학교도 몇 개 없어. 있어도 누구만 다니는 거야? 일본 사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학교요? 우민학교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가 더 셀까? 동경대학교가 더 셀까? 객관적으로. 동경대가 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볼게.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 셀까? 서울대학이 셀까? 서울대가 이겼더라고. 몇 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서울대랑 동경대랑 전 세계 몇이나 될까? 옛날 기록에 의하면 20 몇이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 깜짝 놀랐다. 니네 홍콩 되게 조그만하지? 홍콩에 대학이 2개가 있거든. 내가 아는 홍콩 모 대학가 있는데 야, 나 깜짝 놀랐어. 그 쬐끄만 홍콩에 있는 대학 2개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던데? 나 너무 되게 놀랐어. 맞지? 홍콩 무슨 대 2개가 하버드랑 동급이야. 수업할게요. 표정들이 일단 대학을 가자고 해서 아니 알고 있으라고. 무슨 대학 가고 싶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자, 웃게. 웃기겠다. 김일성 종합대학 가면 되게 웃기겠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재밌게 해보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 먹은 이유가 뭐야? 때리려고 먹은 건 아니죠. 뭐야? 돈 뺏으려고 먹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서 뭘 하겠어? 돈이나 토지를 뺏겠죠. 그럼 해볼게요. 현재 우리 무슨 통치 배우고 있어요? 무단 통치할 때 일본이 뭘 하느냐? 회사에 관한 법 따라볼게요. 회사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 조선인들이 회사 만들 때는 무조건 조선 총독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대.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허가제야. 이거야.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조선 총독이 단 한 건도 허가를 안 내줬대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회사 만드는 거는 허가를 안 내주고요. 일본 사람들이 회사 만드는 거는 다 동그라미를 한 거야. 왜 그럴까? 조선인들이 돈 벌면 안 되죠. 누가 돈 벌어야 돼? 일본인들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민족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 민족 자본이 형성이 되면 요 돈 가지고 독립운동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단 통치할 때 회사에 관한 법, 회사령을 만들어서 회사령이 허가제가 됐다. 허가제는 뭐야? 조선 사람들 회사 허가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무단 통치 때 연락 두드려 펴면서 돈도 못 벌게 하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 해보자. 무단 통치 때 일본 애들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이거 꼭 외울게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봐봐요. 니네 사기꾼이 사기칠 때 어떻게 쳐요? 맨 처음에 달콤한 얘기를 하죠. 야, 너 1억만 투자하면 내가 3억으로 불려줄게. 야, 너 투자하면 10배 수익이 나. 보통 달콤한 얘기를 하죠. 어떤 식으로? 꿀, 설탕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요것도 뭐라 그러느냐? 일본 애들이 야, 조선아, 우리 일본이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주겠다라고 뻥치는데 결론. 일본 총독부가 조선의 토지를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보자. 이거 제일 잘 나와요. 일단 조선 총독부가 야, 농민아, 왜요? 짧은 기한 안에 농민이 자기 토지를 조선 총독부에
신고하래. 이거를 기한제 신고제라, 기한부 신고제라 불러요. 그럼 잠깐만, 배경 설명 필요해. 손짓 흔들어.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 저기 없네요. 야,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다 한글 알죠. 근데 이 당시 전체 성인 남녀의 80%가 글자를 몰랐대. 한글을 몰랐대.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할 때 땅 주인이 기한부 일주일 안에 서류를 10장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한글 모르잖아. 그리고 두 가지. 일본 애들이 하는 거 하기가 싫어. 내 땅인데 네가 어쩔 거예요. 그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 글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했더니 조선총독부가 기한 안에 신고 안 했으니까 그 토지는 주인이 없네 하고 압수해. 전체 농민의 50% 토지를 압수해서 조선총독부가 해볼게요. 외우자. 동양 척식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총독부가 만든 거야. 그러면 기한 안에 신고 안 했더니 동양 척식회사에게 공짜로 줘요. 그러면 내가 대치동에 5만 평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기한 안에 신고 안 했더니 그 100억짜리 땅을 동양 척식이 공짜로 가져가서 100억짜리를 놀라지 마세요. 1억에 일본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어제까지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나카무라 가족이 와가지고 내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책에는 안 나오지만요. 이때 수천 명이 아마 자살했을 거야. 야, 생각해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그냥 서류 조각 하나가 없다고 나카무라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땅을 잃고서요. 만주와 연해주로 간 거야. 왜? 눈깔 뒤집히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작인의 경작권을 인정 안 했다. 요거는 좀 설명이 길거든요. 일단 외워볼게요. 봐봐요. 무단 통치기 때 일본 애들이 경제적으로 두 가지를 하죠. 우리 회사 못 세우게 10번. 무슨 죄? 허가제 했는데 허가 안 내줬죠. 더 지독한 게 있었죠.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완전 뺏어갔죠. 어떤 식으로? 야, 조선인들아, 기한 안에 신고해라. 10번. 기한부 신고제에서 완전히 약탈해서 가져간 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척식회사? 동양 척식회사.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폭탄 던진 곳이 어디야? 동양 척식회사 많이 보내. 나석주 의사 아시죠? 나석주 의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폭탄 던지거든요. 왜 그럴까? 엄마, 이모부, 아빠가 땅 뺏겨서 막 죽고 자살하고 것 때문에 여러분 한이 맺힌 게 뭐예요? 동양 척식회사라고 그런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 조선시대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야. 선생님이 그 땅을 100만 평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토지의 주인이 무슨 주? 지주야. 그러면 지주는 주로 누가 많아요? 양반이었죠. 그럼 내가 땅을 이렇게 수십 등분 해가지고 농민에게 빌려줬어. 그러면 농민 1, 2, 3, 4, 5부터 10까지는 자기 땅이 아니지. 양반 땅, 지주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따라해볼게요. 자기 땅이 아니라 양반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을 무슨 농? 소작농. 내지는 같은 말로 전호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다시. 자, 내가 100만 평이 있어서 100등분 한 다음에 농민들에게 월세 나눠준 거야. 그러면 나는 토지의 주인이니까 무슨 주? 지주. 그러면 지주의 땅을 빌린 농민들,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을 뭐라 그래요? 소작농 혹은 뭐야? 전호라 불러요. 자, 그러면 요 일본 농민 1년에 100가마를 수확해. 요즘으로 치면 연봉 1억이다 100가마가. 100가마 수확하면 내 땅이 아니니까 지주에게 월세 내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 내느냐? 30가마 정도 지주에게 주고 농민이 70가마 정도 먹었대. 괜찮지? 그러면은 나 비록 소작농이지만 70가마 보니까 연봉 7천 되는 거지. 괜찮지? 근데 지주도 100명한테 30가마 받으니까 3,000가마니까 얼마야? 300억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야, 1번 너 나가래. 그러니까 1번이 왜요? 했더니 너 재수 없고 30가마가 아니라
세금을 집세를 60가마로 올려. 지금은 이거 자유지. 그런데 자, 그 이 농민이 사또한테 가서 울어. 이거 지주가요, 나가래요. 그러면은 지주가 양반을 불러. 일로와. 야, 양반아. 네 땅이긴 한데 조선 농민의 반이 소장농인데 너 지주지만 얘 나가라고 하면 난리 난다. 그럼 다 내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나가서 거지되면 밀란 일으키겠죠. 그럼 나라에서 조선이야. 너 아무리 지주지만 얘가 집세를 냈고 오랫동안 이 땅을 빌렸으면 너 땅 주인이지만 얘를 내쫓지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경작권이라 그래.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내가 지주에게 땅을 빌렸지만 쫓겨날 일이 없어. 왜? 집세만 제대로 내면 나라에서 보호해줘. 양반이 쫓아내려고 해도 야, 양반 너 이 새끼 100만 평이나 있잖아. 그리고 농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나라가 막아줬다고. 괜찮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작, 소작농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이라 불러요? 경작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조선 괜찮지? 그렇죠? 땅이 없어도 쫓겨날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자, 해볼게요. 자, 이 되니? 이 돼? 머리 이쁘네. 자, 볼게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토지조사 사업은 지주의 무슨 권을 인정해줘요?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자, 소작농에 따라해볼게요. 이게 문제야. 무슨 권을 인정하잖아요? 경작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지주가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나가야도 나가야 돼. 그럼 나가면 굶어 죽잖아. 그럼 막 빌면은, 그러면 너 100가마 중에 30가마가 집세였는데, 90가마 내라. 집세가 90가마하고 10가마 쳐먹으래. 그럼 어떻게 해? 당장 나가면 실업자가 되고 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울면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농민은 몰락하고 누구만 부자가 돼요? 지주만 부자가 되는 거지. 근데 지주 중에 반이 누구야? 일본인이잖아. 그럼 일본인이 신났지. 3,000가마 벌 거를 경작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야, 100대 30이 아니다. 100대 90이다. 그럼 9,000가마 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농민들은 다 거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야, 오히려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더 좋아졌다라는 거는 일부만 얘기하는 거고 대다수는 야, 봐봐. 소유권만 인정하고 이러면 경작권 인정 안 하면 나라가 농민이 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도 뺏기고 경작권도 부정되니까 농민들이 빡쳐가지고 10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데모하는 게 무슨 운동? 3.1운동이 그래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게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봐봐. 이렇게 소수만 땅 주인이고 대다수는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 짓는 가난한 사회를 지주가 돈 다 벌고 소작농은 거지다. 이걸 따라 볼게요. 무슨 전호제? 지주 전호제라 불러요. 그러면 지주 전호제지만 조선시대에는 지주도 먹고 살았지만 전호도 먹고 살았죠. 왜? 무슨 권을 보장했으니까? 경작권을 보장했으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지주 전호제는 더 악랄하죠. 왜 악랄해? 경작권을 보장을 안 했잖아. 그래서 볼게.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문학작품 알지? 해보자. 거기서 점순이라고, 점순이 아빠가 예를 들면 지주야. 그리고 주인공 남자애는 아빠가 소작농이야. 근데 둘이 막 이렇게 하다가 요 남자애가 씨발 하고 밀었잖아. 미니까 점순이가 우니까 갑자기 얘가 얘네 아빠 지주 마름인데 내가 얘 울렸으니까 씨발 나 쫓겨나겠네 막 울잖아. 그러니까 점순이가 울지마 씨발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냐? 생각해봐 얘들아. 이제 15살 먹은 애가 여자애랑 싸우다가 밀쳤는데 얘가 울어. 우니까 갑자기 얘가 패닉에 빠져. 왜? 밀치고 보니까 아빠가 지주야. 그러면 갑자기 연상하기를 우리 집 쫓겨나겠네? 뭐냐? 어린애지만 쫓겨난 걸 엄청 많이 본 거잖아 지금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보장이 안 된 거야. 문학작품 연결되니까 재밌죠? 내가 원래 이름이 김경문이야. 알았어요? 자 볼게요. 뭔지 모르지? 자, 이해되니? 이해돼? 이거 어렵지 않지? 와, 수업했더니 배가 확 고프다 갑자기. 서브웨이 먹을까? 일반 햄버거 먹을까? 죽? 어저께 호박죽 먹었어.
본죽집 가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체해가지고 호박죽을 반으로 나눴어. 반은 먹고 반은 나중에 먹으려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 밥 먹고 집에 오자마자 책상에 반이 있는데 상할지도 모르고 다 먹었어. 그러면서 또 체한 거야. 그래서 막 누워서 병신 난 안 돼 막 그러고. 근데 죽 먹었다고 체해요. 아니 너무 많이 죽을 많이 줬어. 아주 사장님이 친하거든. 양을 2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죽을 2그릇을 먹은 거야 한 번에. 사람이 참 우매한 것 같아, 그치? 그런 적 있어요? 이거 먹으면 체할 줄 알면서 먹은 적 있어? 왜 말은 안 해? 모르겠어요. 체한지도 몰라? 옛날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지금 들면 어떤 학원 선배인데 100kg야. 계속 그날 회식을 하는데 엄청 체했대, 자기가. 그러더니 회식을 엄청 비싼 맛있는 오리고기를 사주길래 형은 못 먹겠다 했더니 뭐 미친듯이 먹어. 괜찮아 했더니 태훈아 생각해보니까 체했던 거를 먹어서 밀어내리겠대. 그리고 3일 하고 못 나왔어. 그래서 그 형이 가끔 생각나. 나도 뭐 비슷한 종류지만 진짜 되게 아둔해 보였어. 갑자기 막 먹으면서 야 태훈아 왜 형? 이 막힌 거잖아. 근데요 이게 우리가 변기통을 탁 뚫을 때 압력을 주듯이 오리고기를 열라 먹으면 내려가지 않겠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러고서 입원했었대 3일 동안. 근데 그러더라고. 후회는 없대. 자 볼게요. 자, 옛날에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들이 있었는데 실화야. 이제 일 끝나고 공연 끝나고 닭집에 가서 닭을 먹다가 체해서 죽은 경우도 있었어. 아 진짜 니네 체해서 죽는 경우 되게 많네. 왜요? 급체는 그래. 급체하면 나도 급체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어저께 농담이 아니라 야, 내가 오죽했으면은 아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땀이 한 3분 안에 막 비오듯이 오고 그래서 앉아서 야 이거 응급실을 가야 되나 하다가 좀 소화제 갖다 주더라고 어떤 학생이. 소화제 먹고 우황청심원이 있었거든. 그걸 먹으니까 10분 만에 멀쩡해지더라고. 근데 그게 노인네들이 오면은 모르겠어. 이게 정확한 의학 지식은 아닌데 체하면 어디가 터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 뭐 중풍이나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딱 터지는 거를 그런 체에서 왔다고 보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네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 알죠? 그걸 누가 이렇게 해제한 걸 읽어봤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옛날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이 체에서 생기는 거래. 체에서. 근데 물론 그게 약간 뭐 옛날 의학이라 근데 약간은 좀 동감을 하는 것 같아. 잘 체하는 사람. 체하면 엄마가 손 따주는 사람. 손 따주셔 어머니가? 네. 너는? 어떻게 따주셔? 위에다가. 너는 체하지 엄마 어떻게?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 맞으면 난다. 자 볼게요. 그런데 1919년 지나치게 무단 통치하고 또 하나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도 뺐고 또 하나 허가제로 회사도 안 내주니까 나중에 우리 민족이 완전 빡쳐가지고요. 1919년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여러분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3.1 운동이 벌어지는데 상상해봐. 저 때 뭐 인터넷이 있니? 스마트폰이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백만 명이 데모를 한 거야. 그럼 일본은 멘붕이야. 봐봐. 내가 이 친구를 10년 동안 싸대기 때리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괴롭혀서 막 반 죽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막 김밥 들고 막 머리 다 때리고 막 다 까고 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패닉에 빠진 거야. 왜냐? 거의 반쯤 죽여놨는데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막 엄청난 민족운동을 벌인 거야. 그래서 일본도 바보는 아니잖아. 깜짝 놀래요. 야, 안 되겠다. 조선 사람들을 더 때리거나 더 괴롭히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3.1운동 터지자마자 일본 애들이 머리를 굴려요. 야, 통치 방식을 1920년에서 21년 갑자기 하는 말.
오늘부터 무단 통치하지 말자. 왜? 두드려 팼더니 조선인이 너무 뭉친다. 차라리 잘해주는 척 하면서 갖고 놀면서 친일파를 키워서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자 하면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우리 민족을 갖고 노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통치를 해요? 문화 통치를 합니다. 이거야. 겉으로는 조선 애들아 그동안 미안해 많이 때렸지 오늘부터는 니네 조선 문화를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안 때리고 니네 문화를 존중해줄게 자유도 줄게 라고 한 게 뭐예요? 문화 통치야. 근데 문화 통치는요 구라야. 거짓말이에요. 뭐냐? 잘해주는 척하면서 우리 민족을 기만 가지고 노는 무슨 책? 기만책. 그리고 요때 무슨 파를 키워요? 친일파를 키워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기만책이자 친일파를 키우는 분열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통치? 문화통치. 그래서 물어볼게요. 나도 누구한테 배운 얘기인데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사람은 좋은 성격일까 나쁜 성격일까? 저 성격이 급해. 그리고 잘 욱해. 나쁜 게 아니래. 왜냐? 성격이 급하고 욱한 사람은 사기를 잘 못 쳐. 뭔지 알지? 단순히 야! 하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치고 누가 무섭느냐? 침착한 사람. 그래서 너네 그거 알아요? 진짜 유명한 사기꾼들은 말투도 배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야. 사기꾼인데 고수 사기꾼들이 나야 내가. 근데 이런 말투는 사기치기 힘들거든. 맞잖아. 너무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김밥 먹었니? 되게 저음으로 천천히 얘기한대. 그러면 되게 믿음감이 좀 가잖아. 어? 밥 먹었어? 나간 단어 사기꾼 없어. 급해서 못 쳐 사기를.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언니는? 사기 쳐본 적은? 있어? 어떻게? 뭐 해병대 탱크 같은 거 북한에 넘기고 싸게 줄게요 정은이 오빠 뭐 그러고. 응?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지어보자. 야 어저께는 진짜 분필을 못 들 정도인데 오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1920년에서 31년 자 원인은 뭐예요? 3.1운동으로 일본이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무단 통치를 잘해주는 척하는 무슨 통치로 바뀌었다? 문화 통치인데 자 키워드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가지고 노는 사기였다. 기만책이었다. 그 다음에 무슨 파를 양성하는 양파야 친일파야 친일파를 양성하는 우리 민족을 분열하는 무슨 책이었다. 분열책이죠. 4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지켜요. 해볼게요. 야 조선아 왜요? 우리가 그동안 무관 봐봐 현역 육군 대장인 무관총독을 보냈는데 오늘부터는 무관총독이 아니라 따내볼게요. 문관총독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쉽게 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육군 대장 출신인 전두환을 보냈는데 문관은 뭐냐? 동경대학교 나온 교수 출신의 점잖은 분을 보내겠다는 게 문관총독이야. 괜찮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관총독 대신에 문관총독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육군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문화통치 때 무관총독 안 보내고 점잖은 문관총독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한 번도 안 지켰죠. 그래서 문화통치를 무슨 책이라 부르는 거야? 기만책. 그리고 두 번째, 야 조선 애들아 그동안 스미마생 우리가 헌병경찰 해가지고 니네 많이 때렸지. 그러면 헌병경찰 대신에 웬일이니? 이거 폐지해요. 폐지하고 따내볼게요. 헌병경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거 외우자. 무슨 경찰제가 돼요? 보통 경찰제가 돼. 이거 좋아진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기를 쳐요. 해보자. 헌병경찰일 때 예를 들면 헌병이 10만 명이었어. 그리고 탱크가 100대였어요. 그런데 보통 경찰은 10만 명이 아니라 숫자가 얼마가 돼요? 20만 명. 탱크가 몇 대가 돼요? 200대가 돼. 그럼 봐봐. 야, 그러면
헌병경찰보다 더 누가 세진 거야? 보통 경찰이 훨씬 세진 거죠. 왜? 숫자가 늘었지. 장비가 좋아졌지. 게다가 또 하나 1925년에 일본 애들이 외우자 이거 잘 나와요. 치안 유지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이거 뭐냐? 독립운동 하면은 증거 없이 무조건 체포하는 거야. 그래서 1925년 이후에 모두 잡혀간 독립운동가는 뭐에 적용을 받은 거야? 치안유지법. 그러면 봐봐. 문화통칠 때 헌병경찰 없애고 참고로 태형령도 없애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경찰제가 됐지만 자세히 봤더니 숫자와 장비가 늘어나고 게다가 뭐야?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를 그냥 떼거리로 잡아들이는 거야. 이것도 문화통치기 때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기만책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해보자. 무단통치기 때는 언론, 신문사 금지였죠. 결사, 조직 금지였죠. 무슨 판? 출판 금지고 집회도 금지였죠. 근데 갑자기 일본이 언론, 결사, 출판, 집회의 일정 자유를 주겠대. 그래서 우리가 잽싸게 따라해보자. 동아일보라는 신문이랑 이 당시 조선일보라는 신문도 만들고 여러 조직도 만들었거든요. 개구라야. 왜냐?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랑 일본을 비판하면요. 갑자기 그 기사를 삭제하거나 매일마다 신문 내용을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신문사를 정지시키거나 나중에 다 신문사를 폐간해버려. 그럼 이거야. 신문사 만드는 건 좋은데 일본을 찬양해야 돼. 일본을 까면 어떻게 돼요? 삭간, 정간, 폐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말만 뭐를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 해볼게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조선인들도 정치에 웬일이야? 참여를 시켜주겠대. 니네 얼마 전에 선거 있었죠? 해보자. 나 안양에 살거든? 그럼 안양시장도 내가 뽑고 안양시 의원, 경기도 의원 내가 뽑았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해보자. 면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줘. 그러면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안양시 의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면협의회에 조선인들이 앉긴 앉아 있는데 문제가 뭐야? 다 친일파. 그리고 면협의회가 있지만 정치에 관여를 못해. 그러면 말만 단백질 자치야, 지방자치야? 지방자치지 그냥 친일파 앉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겉보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만 외울게요. 요 네 가지를 한마디로 뭐야? 문화. 우리 문화를 지켜주고 잘해주는 척 했지만 무슨 책이다? 기만책이다. 이 와중에 꾸준히 양파야 친일파야. 꾸준히 친일파를 키워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다. 무슨 통치? 문화통치.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봐봐. 뭐 나올지 몰라. 근데 요것도 잘 나오겠지. 근데 아까 배웠던 무슨 통치? 무단 통치가 제일 잘 나오는데 무단, 문화, 민족 말살기는 때려 죽여도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알았죠? 자, 지어볼게. 다음 주도 해줄 거야. 자, 무단 통치하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무슨 운동을 계기로? 3.1운동을 계기로 잘해주는 척 문화 통치가 됐지만 김구라야 개구라야? 개구라였죠. 그래서 해보자. 문관청독 약속했지만 보내준 적이 없죠. 보통 경찰 했지만 장비와 숫자가 늘었죠. 게다가 10번. 무슨 유지법? 몸무게 유지법이야? 치안 유지법이야? 치안 유지법. 게다가 언론의 자유 주겠다고 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만들어졌지만 검열 삭감 폐간했죠. 그 다음에 무슨 자치? 지방자치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친파만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됐죠. 약간 좀 빡세니? 다들 확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웃긴 얘기 해보자. 무슨 얘기 해줄까? 태형령 얘기해줄까? 태형령? 태형령이 엉덩이 때리는 거죠. 니네 엉덩이 맞은 적 있니? 학교에서? 우리 때는 엄청 맞았어. 니네 아버지 때라고 똑같은데 딱이 맞아보더라. 딱이. 너 언제 맞았어? 아빠. 아니 학교에서. 아빠한테 맞는 건 드문데. 아빠랑 엄마랑 한 번씩 맞아봐. 그래? 몇 살 때? 5살. 아유 그거 이렇게 때렸겠지.
다섯 살 이렇게 때려? 풀스윙으로? 뭐 집에 불 질렀니? 모르겠어요. 안 돼, 그거 뭐. 근데 네 생각보다 세게 때리지 않았을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넘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그 이후엔 안 때리시고? 그 이후에 전기 충격기? 엉덩이 맞았고 그래? 그리고 회초리도 맞았고. 아니, 근데 5살을 때려서 넘어지게 할 정도는 안 때리지 않나? 맞은 적 있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베개로. 베개로. 어떻게? 베개로 이렇게 가볍게 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엄마가 누른 거야? 응? 잠 깨우려고? 베개로. 세게 아니면 가볍게? 세게? 엄마 공중에 불 떠가지고. 응? 맞은 적 있어? 애기는 맞은 적? 애기. 맞은, 원산 폭격? 대가리 박은 거? 애기는 맞은 적 있어요? 어떻게? 그 자 같은 거. 자루. 어디를? 종아리. 왜? 선생님이랑 싸워서. 동생들이랑? 동생들이에요? 몇 명이나 더 있어요? 3명? 2명? 2대1로 싸우네? 팍! 치고, 재산다고 무시해! 그러고. 동생들은 안 때리고 엄마가? 동생들도 봤죠. 맞은 적 있어요? 어떻게? 죽도록? 죽도록 아니면 죽도록이야? 죽도야 아니면 죽도록이야? 아버지 검도 하시나? 옛날에? 야, 죽도록 맞을 수 있겠다. 쌀벌하다. 언니 어떻게 맞아봤어요? 회초리로? 혹시 아버님이 서당 순장님이신가? 이리 오거라. 자, 볼게요. 이게 나 태형령이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전 세계 후진국 말고 선진국에서 태형령이 있는 거 싱가포르밖에 없다며. 두 가지 얘기해 줄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웃기더만.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약간 성추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판사가 네 잘못이다. 왜 밤늦게 다녔니? 황당하지? 아니, 사우디나 이슬람 국가는 여자들이 밤에 나갈 때 아들이든 남자랑 같이 가야 되는데 바로 집 앞이라 그냥 나가는데 누가 툭 치길래 이렇게 만지길래 신고를 했는데 판사가 하는 말 남자를 안 데려갔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래. 태형령을 하는데 나 꼭 골 때렸어요. 그 사우디 여자분들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야, 그럼 경찰 4명이 딱 서 있는데 회초리 알죠? 채찍으로 등을 딱 때려. 그러면 와,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이 여자분이 대굴대굴 굴러. 그건 또 가까이 있는 이렇게 새끼라고 할게. 가까이 있는 그 사우디 경찰이 또 등을 때려. 그럼 얼마나 아프면 막 대굴대굴 굴러. 여기까지 와. 근데 여기서 때리는 거야. 와, 이게 탭이 나왔거든. 내가 그거 보고서 아, 저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선진국 중에 싱가포르가 이제 태형령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한 20년 전인가? 한 10대 중반 백인 놈이 엄마 아빠 쇼핑할 때 좀 심심해가지고 스프레이 아시죠? 스프레이 가지고 자동차 열대에다가 흥 하고 쓴 거야. 그래서 재판장에 섰어. 그러면 이제 그잖아. 애새끼니까 좀 반성하면 되는데 싱가포르 판사도 좀 동양계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흥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개빡쳐가지고 태형령 5대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미 대통령이 전화 걸었어. 싱가포르 총리한테 한번 봐달라. 미성년자 아니냐 했더니 싱가포르 총리가 됐어 하고 끊어. 그러는데 어린 내가 봐도 아니 뭐 5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뭐냐? 걔는 아니야. 이렇게 철로 만든 십자가가 있으면 옷을 빨개를 벗기더라고. 빨개를 벗겨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매단 다음에 한 20m 뒤에 키 180에 몸무게 100kg 되는 건장한 형사가 경찰이 와서 특수 제작된 방망이가 있어요. 탁구대 같은 방망이 이만해. 이만하면 파란불에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되면 이 경찰이 흥! 하고 막 달려가서 있는 힘으로 한 방을 빡 치면 엉덩이가 빡 하고 터져나가. 그리고 얘가 기절을 해. 그럼 안 때려요. 안 때리고 의사랑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즉시 꼬매고 해. 그게 한 일주일 걸리나 봐.
그러면 정성스럽게 다 한 다음에 나면은 다 났잖아. 그럼 4대 남았잖아. 그럼 경찰 불러서 다 났습니다. 까도 됩니다. 근데 데려가는 거야. 그럼 데려가서 다시 한번 빡 치면 또 기절해. 그럼 데려가서 이번에는 또 근데 그래서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엉덩이가 나아가잖아. 나가면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5대를 맞았어. 한 보름 동안. 그리고서는 다큐를 봤는데 얘를 찾아봤어. 그 진짜 웃긴 다큐죠. 애가 마약 중독자가 돼 있는 거야. 왜? 미국 애들은 맞고 자란 적이 없잖아. 근데 10대 때 하도 맞아가지고 애가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몰라. 그 새끼는 마약 저거 안 맞았어도 마약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볼게요.